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책과사회연구소 백원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또 이 자리에는 현장에는 여러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촬영 스태프진들 많이 계셔가지고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혼자서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모여서 함께 같이 읽는 것,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장점이 함께 읽었을 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이런 함께 읽기의 즐거움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의 시민들은 누리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회적 독서를 위한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주제를 독서 동아리를 좀 어떻게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잡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의 키워드는 독서 복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적 복지에 대해서 정책이 있었고 또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담론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누구나 보편적으로 책 읽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활동들을 촉진하고, 이런 것들을 독서 복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이러한 독서 동아리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지원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독서권과 독서 복지 시대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다음에 사회적 독서와 독서 동아리의 지원 정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독서 동아리 지원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시계열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 동아리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 읽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함부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책 읽기와 관련된 독서 습관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맨 아래에 있어요. 뭔가 좀 느낌이 심상치 않죠. 이 중국이 맨 위에 있고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미국 이런 순으로 쭉 이어집니다. 이것은 독서 빈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책을 읽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책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리고 그 이상의 주기로 책을 보는 사람, 그리고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그 색깔별로 표현을 해놨는데, 매일처럼 읽는 사람의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읽지 않는 비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몇 나라만 짧게 비교를 해보면요, 월평균 독서율,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책을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겠죠. 이거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명 중 3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 사람은 10명 중에 4.5명,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 정도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죠? 그만큼 독서 습관의 차이가 이제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독서 환경의 차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환경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은 그런 영상 매체를 본다든가 하는 일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던 것으로 어떤 조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책과 관련된 모임은 어떨까를 살펴본 조사에서는 온라인 모임은 비대면 상황에 자연스럽게 좀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 반면에 오프라인 대면 모임은 크게 감소했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매체 읽기 상황을 보면은 우선순위에서 동영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리고 인터넷 매체 이용은 굉장히 증가를 한 반면에 읽기 매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집콕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잊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책으로 향할 수도 있을 텐데 우선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동영상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좀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다른 동영상 매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동적인 매체 이용입니다. 그런 반면에 비해서 책 읽기는 스스로가 몰입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매체를 이용하는 책 읽기보다는 수동적인 매체 이용 행태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독서권이라는 말입니다. 책 읽을 권리죠. 책 알아서 읽으면 되지 무슨 거기에 또 권리가 붙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도 그렇고요, 현대 사회에 기본적으로 나라에 꼴이 갖춰져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수많은 권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의무와 책임도 따르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권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권리가 이 개념들 안에 보면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권에 이제 속하는 거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에 속하는 거죠. 이것 이외에도 교육받을 권리, 그죠?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등 수많은 권리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책을 읽는 것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연결되지 않은 지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죠. 이런 변화를 따라잡고 그리고 보다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이라고 하는 도구이고 생활의 방법이고 어떤 이런 재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을 접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 그것이 독서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복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국한돼 가지고 뭐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부분에 집중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지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독서 복지다. 누구나 책에 접근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자기 경쟁력도 갖추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자원이 뭐냐 하면 책이기 때문에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독서 복지 시대로 점프를 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인 도서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이 독서 자료 여러 가지 읽을 거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독서 정보 그리고 독서 활동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독서권,
관련해서 이미 그 지금 독서문화진흥법 도종환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새로운 어떤 독서 정책의 화두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도 사회적 독서가 독서 정책에 있어서 열쇠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 읽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책이 나와 공동체의 소통 매체로서, 소통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 독서가 강조되는 이유는 독서 습관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부터 읽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읽기 환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읽게 하고 독서 습관을 갖게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께 읽기의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독서 동아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혼자서 읽는 것과 함께 읽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독서 동아리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독서 정책의 대표적인 그 사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매년 한 400개 정도의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상황을 보면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지자체에서 441개 사업, 이 사업의 어떤 그 범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441개의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봐서는 안 될 거고요. 어쨌든 각 그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에서 사업의 묶음으로써 그 제시하고 있는 패키지가 독서 동아리와 관련된 것이 441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4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들에 비춰봤을 때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것이 10년 전 수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원 사업 건수는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봐서는 한 6배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에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런 사업들이 그다지 없어서 지역적인 편차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자체 독서 동아리 지원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팀당 80만 원을 이제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를테면 서울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한 팀당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지원비뿐만이 아니라 운영 워크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입금이 교육,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독서 동아리 리더 교육, 그 다음에 토론과 연수,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리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강사,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사례로 든 것은 충주시입니다. 도서관 독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주 시립 도서관에서 올해 이제 33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독서 동아리 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 규모도 그렇지만은 사업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저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직접 독서의 운영을 챙기고 그다음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운영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산 규모가 이제 크지는 않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독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가? 아주 획기적이고 박수가 막 터져 나오는 제안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독서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독서 동아리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먼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초등학생은 18%, 중학생 10%, 고등학생 10%.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에 1.7%,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대개는 책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 두 가지를 대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 내지는 책 읽기가 습관은 안 돼 있지만은 사람이 좋아서 그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책이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만나가지고 그걸 통해서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후자의 경우가 오히려 앞으로 독서 동아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하는 독서 동아리,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그 의견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 동아리가 아직까지도 어떤 그 개인의 취향의 문제, 선택의 문제,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이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규모의 그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상당히 필요하고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다소는 좀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필요성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독서 동아리가 한편에서는 보면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트레바리라고 하는 유료 독서 모임인데요. 한 6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고, 여기 그림으로 보여준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모임에 한 8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4번 모여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배우고 만나고 하는 것들을 들어가는 돈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쓰고 있는, 대개는 이제 그 30대 기준으로 해서 괜찮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 동아리에서도 양극단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뭐랄까요, 그 지금의 어떤 그 독서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책과 친근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동아리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지원 정책 방향을 혁신적으로 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와 독서 소외인을 위한 지원 계획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이참에 이제 그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혹은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독서 동아리 프로그램들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동아리 확산을 위해서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의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기능들을 대폭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